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개소리 연구소 김도균입니다. 오늘은 10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지금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이 한국일보하고 인터뷰한 것으로 해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유동규가 이제 1년 동안 이제 구금되어 있다가 울분을 폭발시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년 동안 구속되어 있다가 책도 보고 명상도 하고 성경도 보고 하면서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내가 이 시점에서 처신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 죄값만 받겠다. 이재명이 명령한 죄값은 그가 받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만 살펴보면 분명히 이재명이 명령한 죄값이 있다 이거죠. 분명히 무언가 가담한 것이 있고 그것도 죄가 된다 이렇게 유동규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동규는 이제 이번에 쌓여 있는 게 너무나 많아서 울분이 안 풀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체포 당시에 이제 휴대폰을 창문 밖으로 던져가지고 이제 뭐 증거를 인멸한 그러한 사실이 보도가 되었죠. 그 당시도 이제 왜 그 휴대폰을 던졌고 누구와 통화를 했더냐 이것이 이제 논란이 되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던져버리고 이렇게 돼서 이 대장동 사건의 주범이 자기가 된 것에 대해서 유동규가 대장동 사건의 주범으로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억울해한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도 안 된 휴대폰을 버리라고 해가지고 휴대폰 버리고 그래서 그 사건에서 이제 주범이 되었다. 쌓여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울분이 안 풀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무튼 이번에 작은 돌 하나를 던지는데 이렇게 안달인데 정말 큰 돌 날아가면 어떡하려고 하느냐, 정치적인 것은 따지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치적인 고려를 떠나서 이제 진실을 밝히겠다 이러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은 내가 쓸데없는 걸 지키려고 내 가족을 포기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쓸데없는 걸 지키려고 내 가족을 포기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내가 한동안 그렇게 살았던 게 참 바보 같고 후회스럽다. 내 가족도 못 지켰다. 내 재산을 검찰이 다 뒤져보니까 3천만이 나오더라. 3천만 원 나오더라. 내 재산이 3천만 원밖에 없다. 그리고 빚은 7천만 원이다. 그런데 정진상이하고 김용하고는 월급 300만 원인데 여의도로 이사를 갔다. 정진상은 빚도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한탄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구치소에서 1년을 있다 보니까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를 이제 분명하게 깨닫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기는 이제 사실은 빈털털인데 3천만 원 재산이 있고 부채가 7천만 원이면 뭐 마이너스 인생이 되어버렸는데 한때는 성남에서 어떤 실력자로서 행세를 하고 다녔는데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대장동 게이트의 주범으로서 이제 1, 20년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징역, 그러한 상황에서 가족의 소중함을 더욱더 느끼고 내가 무엇 때문에 그 짓을 했느냐 이렇게
회한이 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내가 두려울 게 있겠느냐, 내가 두려운 게 있겠느냐, 꾸역질이 난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더 잃을 것이 없다는 거죠. 재산도 어차피 마이너스 4천만 원인데 칭역 사는 거 이외에는 더 잃을 것이 없는 거죠. 뭐 민사상 손해배상 배임죄로 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재산이 하나도 없으니 실질적으로는 공수표에 불과하고, 뭐 형사적으로 벌금이 나온다 하더라도 노역장 유치로 떼오는 것이고, 이렇게 추징금도 낼 돈도 없는 것이고 해서 두려울 게 없죠. 징역 사는 것은 이제 기왕지사가 되었고, 다만 이제 열받아서 진실을 밝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진상이라든가 김용의 어떤 경제적, 재정적, 또 현재 상황과 자신을 비교해 보니까 너무나 차이가 나더라. 한 사람은 당대표 그 실장으로 들어가 있고, 한 사람은 또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가 있고, 자기는 깜빵에서 1년 넘게 썩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비교가 안 되겠습니까? 재산도 하나도 없고 변호사도 제대로 선임을 못하고 회한이 들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남는 것은 가족밖에 없는데, 내가 가족을 포기하고 쓸데없는 걸 지키려고 그랬다. 가족을 쓸데없는 걸 지키려고 가족을 포기했다. 이래서 회한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진실을 밝히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 김용 부원장이나 정진상 실장에게도 5천만 원 줬다고 얘기를 했죠. 실장 등에게 돈이 건너간 걸 이재명 대표가 알았다는 말인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모르는 게 있겠느냐, 정진상이 몰랐겠느냐, 나하고 술 100번 1000번 마셨다, 이재명 대표도 모르는 게 없다,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알고서 관여가 돼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참 이렇게 해서 이제 대장동의 주범 중에 한 명인 유동규가 이제 모든 것을 진실을 밝히기 시작했다. 자신의 처지와 김용이라든가 정진상의 처지, 이런 사람들을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 차이가 나고, 자기는 결국에는 이용만 당했다, 이런 생각에서 진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또 여기 구속영장, 김용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객관적인 디테일이 있는 것이죠. 메모라든가 돈 준 일시 장소, 이런 부분에 디테일이 있는 것이고, 동선 확보라든가 GPS 동선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물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돈을 실제로 만들어줬다는 남 변호사의 진술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한술 더 뜬 게 이제 민주당의 이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한 거. 그래서 결국에는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것이고, 범죄 혐의도 어느 소명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인터뷰 내용을 보면 뭐냐 하면은 가짜 변호사 얘기가 나오죠. 작년 대장동 수사 초기에는 지금과 입장이 좀 달랐지 않았냐, 이렇게 기자가 물어보니까 지켜주려고 했는데 감옥 안에 있는데 가짜 변호사를 보내가지고 내가 검찰 가면 무슨 말을 하는지 동정이나 살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가짜 변호사를 보내가지고
검찰에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동정을 살폈다. 이렇게 되죠. 뭐 가짜 변호사라는 게 운운한 걸 보면 아마 본인 명의로 뭐 변호사를 선임을 하더라도 실제 돈은 뭐 다른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 마음대로 이 변호사를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었던 거 아닌가? 자기가 선임을 안 했든지 아무튼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변호사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변론하거나 내 편이 되어주는 변호사가 아니라 검찰에서 내가 무슨 진술을 하는지 동정이나 살피는 그러한 변호사다. 그러한 취지에서 이제 가짜 변호사 라고 얘기를 했을 거로 봅니다. 우리가 이제 변호사 활동을 하다 보면 이제 두 명 이렇게 변론을 한다든가 피고인 두 명을 선임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사건에 실질적인 당사자가 선임을 해주는 변호사 선임비를 내고 어떤 선임 계약을 해주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이제 그 명의인 구속되어 있는 사람이 변호사 선임서를 법원에 제출하지만 그 위임 계약상은 이제 다른 사람이 위임을 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선임된 변호사가 자기 변론을 해주기보다는 동정이나 살피고 이렇게 다른 데로 사건이 안 번지게 하려고 이렇게 동정이나 살피고 했던 거 아닌가. 이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유동규 진술이랑 남욱 여러 가지 또 남욱의 직원 돈을 전달해 주었다는 남욱의 직원의 어떤 진술 그리고 메모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기타 물적인 자료 이런 걸로 해서 김용이 구속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재명 당대표는 펄쩍 뛰었지만 결국에는 구속이 될 수밖에 없었다. 자기의 핵심 척권 정진상이라든가 정진상이라든가 김용이 정도는 돼야 척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핵심 척권이 구속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재명 당대표가 어떻게 나올지 참 깝깝한 상황이죠. 어제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검찰 수사에 운명적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운명적 상황에 처했다. 국민을 믿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유튜버 어제 경기 안성 저온 물류 창고 붕괴 사고 현장 방문 복귀길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서 이미 개인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제 너무 큰 강으로 와버려서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운명적 상황이다. 이런 유튜브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우리가 운명을 들으면 뭐가 떠오릅니까? 바로 노무현 대통령의 운명이다 하는 그러한 유서의 일부 문구가 떠오릅니다. 왜 이 대목에서 운명적 상황이라 이렇게 표현을 썼는지 참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이재명 대표로서도 어떤 막다른 골목에서 운명이 판가름 나는 어떤 근곤일척의 이제 마지막 순간이 도래했다. 그동안은 나의 정치 인생의 운명을 판가름하는 막다른 골목에 들어섰다. 이렇게 느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성남에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 이런 일하던
유동규라든가 김용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일을 하면서 마침내 대권 후보까지 되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대장동 비리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고, 이제 정치 자금, 경선, 그러니까 대통령 본 게임이 아니라 그 당내 경선, 경선의 자금, 선거 자금 문제 때문에 지금 핵심 척근에까지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운명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이미 이러한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국회의원에 이제 대선 떨어지고 바로 또 국회의원에 출마했는데 송영길을 내보내고, 그 뒤에 이제 또 당 대표가 또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예상하면서 이제 당 대표가 된 것인데, 이제 예상하던 일이 생겼고 현실로 도래했고, 이제 민주당은 사법 처리의 쓰나미의 어떤 그러한 파도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되니 운명이라는 표현이 절로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뭐 비극적인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다만 잘못이 있으면 언제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처벌을 받는 것이고, 아니면은 검찰, 법원 수사와 재판에서 자기의 무고함을 밝히면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여당의 예전에 이준석이나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나 어떤 문제가, 사법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은 이제 당 대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사임을 하고 해야 되는데, 뭐 헌법상의 무죄 추정 원칙이라든가 형사재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확정되려면 몇 년이 걸리고 2, 3년, 3, 4년 더 걸리는 것도 있고 해서, 확정되기까지 몇 년이 걸린다는 점을 이용해서 기소가 되고 뭘 하더라도 그냥 계속 무죄 추정에 따라서 어떤 직을 맡는다, 이런 것은 정치인의 올바른 도리가 아니지 않느냐, 국민에 대한 도리와 지지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지 않느냐. 지지자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것이 나의 도리가 아니다 하면서 물러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되어야 사회가 안정이 되고 통합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떤 지도자들이 어떤 싸움의 기술은 보여주는데 리더십은 보여주지 못하고, 어떤 도덕적인 우위와 어떤 그러한 인생 처신에 있어 가지고의 모범을 보여주지를 못하고 싸움의 기술만 보여준다. 이것은 참 나라를 위해서나 개인을 위해서나 좋지 못한 일이다, 옳지 못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운명적인 상황에 도래했다, 운명적인 상황에 처해졌다, 운명이다. 이럴 때는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그러면 진실의 길로 가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진실되게 정도의 길로, 정도 경영, 그것이 장생의 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유동규도 교도소에서 1년 동안 명상을 하고 참여를 하고 성경을 보고 책을 많이 읽었다 그러죠. 자신을 돌아보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았던 것이죠. 내가 쓸데없는 걸 지키려고 가족을 포기했구나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소중한지 이제 분명히 깨달은 것이고, 이재명 대표도 문제가 있다면 이제 진실의 길로 가는 게 올바른 처신이고 참된 길이다. 뭐 아니면은 열심히 이제 법정에서 싸우면 되는 것이지, 무슨 뭐 특검이니 뭐니 이런 거 할 게 아니라 조사를 조용히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물개소리 연구소 김도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